우리 황규학 동지님과 우리 김전 동지님께서 제117차 이재명의 준공 행위를 폭로한다, 규탄한다. 이제 규탄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다시 이재명의 친구 행각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에서 왜 중국을 찝찝거리냐라고 하며 대한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나 라고 말했다. 우리 수입 상품의 43%와 석유와 대만 해협을 경유한다.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해역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주둥이를 놀리지 말라고 대응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당원이란 말인가? 중국 공산당은 친중 세력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온갖 공격을 펼치고 있다. 40총선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9월 이재명을 일본에 맞서는 투사이자 전 세계의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다. 그에 앞서 6월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운운하며 반일 선동을 공모했다. 그 즈음 도종환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티베트를 방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배 땅이라고 호도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덮어주고 그들의 나팔수를 자임했다. 이재명은 2022년 3월 대선 후보 시절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고 공언했고 2017년 대선 주자 때부터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반대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친중 행각은 친중공 행각은 노골적이고 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소위 3불 1한을 선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시진핑에게 불려가 3박 4일 10개 식사 중 8끼나 소위 혼밥을 하고 수행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얌전하게 침묵했다. 제2의 3전도의 굴욕이었다. 오는 40총선은 우리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의 의석 중 174석을 차지하고 의회 독재를 자행하며 시종일관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 민주당이 다시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한미일 동맹을 표류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다. 6.25 때 남침의 선봉에 섰던 놈들이 누구인가? 중국 공산당이다. 6.25 전쟁 3년간 300만 병력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통일을 가로막은 놈들이 누구인가? 중국 공산당이다. 피전 이후 북한 괴뢰를 끌어안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게 누구인가? 중국 공산당이다. 대한민국 주사파 빨갱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인가? 중국 공산당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두 번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을 자행하며
상전인 양 군림한다. 39개에 달하는 공작원을 만들어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간첩을 양성한다. 100만 제한 중국인과 4천만이 넘는 중국 우마오당은 인터넷 인해 전술로 여론을 교란한다. 중국 공산당은 전 인류,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하며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일삼는다. 남의 나라 영토와 영해를 제 것이라 우기며 주먹을 휘두른다. 심지어 남의 나라 역사와 문화까지도 제 것이라 떼를 쓰며 강짜를 부린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 국제법과 모든 한계를 짓밟고 마약까지 동원하는 소위 초안전이라는 악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 나라 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착취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들이다. 티베 쪽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일국 양제의 약속을 짓밟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을 하며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른공에 대한 가혹한 박해, 그리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국가적 범죄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의 패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정체와 폐악질에 눈을 떴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다리를 걸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안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기술 공동체의 시대다. 4.10 총선은 제2의 낙동강 전선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배후에 도사린 중국 공산당의 검붉은 실체를 직시하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요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적이다. 중국 공산당을 없애지 않고서는 평화도 번영도 불가능하다. 대동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여 4.10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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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7일 CCP 중공 아웃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연사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고, 이어서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신동천 박사님께서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중공입니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500회 이상 침략을 했고 6.25 때도 300만 이상을 투입을 해서 독진 통일을 좌절시킨 장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 인민에서 나왔습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나왔습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했나요? 중국 공산당 스스로 권력을 만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화롭고 유익한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예, 중국은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국 공산당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나라입니다. 모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1958년부터 몇 년 동안 소위 대약진 운동을 벌여서 4천만 내지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라는 일으켜서 홍위병 난동에 의해서 1억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기 선생들을 전부 수모를 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건인데,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될까봐 모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광란의 극을 벌인 것입니다. 중국에도 현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금소평이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결국 시진핑이 들어서서 금소평의 동학양해를 듣지 않고, 동학양해는 중국이 앞으로 50년 이상을 기다려서 미국과 서로 교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유세계와 무역으로 돈 좀 벌더니 바로 청나라, 아니 중국은 세계 지배의 천자 버릇이 다시 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옛날 속국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굴욕, 혼돈,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국제 질서를 뭉개면서 세계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몇천만 당원의 나라, 아니 시진핑 1인 독재자의 나라입니다. 역대 500차례 이상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이유든지 아직도 중국 4대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 향응의 문제겠죠. 이재명 민주당 친중 세력은 중국에 쉐시하고 대만 문제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세력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이익을 위하지 않는데 이재명이 중국에 붙으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해협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하루에만 4,452억 손실이 발생하고 중국이 무력 침공 시에는 우리 GDP의 4분의 1이 증발하는 현실과 위험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눈을 똑바로 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을 물리쳐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유발언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유발언 없으십니까? 예,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4.10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비상사태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분기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셔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켜 주십시오. 반드시 좌파들, 주사파, 동북 세력들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4.15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었지만 4.15 부정선거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숙제 속에 미수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후의 조종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산재한 LG U+ 통신회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탁을 해가지고 LG U+는 통신장비를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 장비는 중국의 정보통신망 아이순이라고 하는 아주 간첩질을 하는 그 통신망을 연결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조작의 프로그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유해서 4.15 부정선거를 똑같은 숫자로 36, 68 이렇게 나온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의혹을 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숙제를 남겨서 짚고 넘어가면 분명코 그 해답은 우리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에 초안전이라는 이런 거대한 전술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했어요. 이 초안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왕사수이라는 공군 조종사하고 차오링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착안했던 것입니다. 1999년도에 이 두 공군 조종사 지금 대령인데요. 대령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국방대학, 중국 국방대학의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공군 조종사가 자유우파, 선진국, 다시 말하면 미국을 상대해서 무력으로 전쟁을 해가지고는 중국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무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미국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전술 전략이 초안전입니다. 이 초안전 내용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비문화, 다시 비폭력으로 하나의 문화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교육제도로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공자학원이 대학가에 23개, 고등학교에 7군데, 중학교까지 그리고 유초등학교까지 지금 침투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우리 이번에 4.10 총선 때 정말 본때를 보여줘서 정말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에서 어떤가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자수하라. 이재명이는 자수하라. 중공에게 아부하지 말고 이재명이는 그대로 내려앉아라. 내려앉아라. 공자학원 폐쇄하라. 공자학원 폐쇄하라. 공자학원 폐쇄하라. 선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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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117차 CCP 아웃 기자회견 및 집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현수막을 들고 중국 대사관 앞 쪽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 모든 행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